저는 올해 35살이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계 미국인 2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매월 $2,000, 우리 돈으로 260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송금해 왔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며 친척들과 교회분들께 자식 자랑을 하셨고 저도 미국에서 성공한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그 200만 원의 진실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송금을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들아, 미안한데 당분간 용돈 좀 보내줄 수 있겠니? 아버지가 퇴직금을 좀 잘못 투자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줄 알았거든요. 어려서부터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때 LA에 있는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 연봉이 $10만 정도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부모님께 $2,000를 보내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어요. 세후 월급이 $6,000 정도였으니까 3분의 1 정도를 보내드리는 셈이었죠. 매달 시티뱅크 글로벌 트랜스퍼로 송금했습니다. 한국신한은행 계좌로 들어가는데 보통 하루 이틀이면 도착했어요. 어머니께서 카톡으로 들어왔다고 연락 주시면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마치 진짜 미국에서 성공한 자식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생활이 팍팍해지기 시작했어요. LA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원룸 아파트 렌트비만 $2,800였고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학자금 대출 상환금까지 합치면 매달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보내고 나면 제 통장에는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친구들과 외식도 줄이고 데이트 비용도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생활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카톡을 보면 맛있는 식당에서 드시는 사진도 올라오고 백화점에서 쇼핑하신 사진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랑 롯데호텔 뷔페 다녀왔어. 너도 한국 오면 같이 가자.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매달 $2,000씩 보내드리는 돈으로 그런 생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수입이 있으신 건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한국 부모님께 제가 보내드린 돈을 어디에 쓰세요? 라고 묻는 건 왠지 버릇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작년 추석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가보는 한국이었어요.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완전히 리모델링 되어 있었거든요. 언제 집을 이렇게 고치셨어요? 몇 달 전에 했어. 화장실도 새로 하고 부엌도 새로 했지. 요즘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미리미리 해둬야 한다더라고.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90평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었는데 시세가 지금 2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았어요.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3천만 원은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신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버지와 단둘이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요즘 경제적으로 어떠세요? 제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생활하시기에 부족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합쳐서 월 300만 원 정도는 나와. 그리고 적금도 좀 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보내드리는 돈은 왜 받으세요? 글쎄다. 너한테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나 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나 친척들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매달 제 월급의 3분의 1을 보내드리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데이트 비용을 아끼며 살았는데 정작 부모님은 그 돈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럼 제가 보낸 돈은 다 어디에 쓰셨어요? 너 결혼할 때 집 살 돈으로 모아놨어. 그리고 일부는 주식 투자도 했지. 다 너를 위한 거야.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LA에서 매달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돈도 없어서 헤어졌다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보낸 돈으로 투자를 하셨다고요? 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우리는 내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
연봉이 10만 달러면 충분히 여유가 있을 줄 알았고. 그때 어머니가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미안했어. 하지만 내가 매달 돈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 미국에서 성공한 아들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그런 개념이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경제적 독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 돈을 받는다는 건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은 그 돈이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니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니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했었거든요. 같은 회사 동료들과 스키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도 못 간다고 했고, 여자친구 생일에 제대로 된 선물을 사주지 못해서 싸웠고, 치과 치료도 미루고 미뤄서 결국 신경치료까지 받게 됐었어요. 모든 게 돈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2,000달러를 부모님께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제 생활을 최대한 줄여왔던 거죠. 다음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송금을 중단하겠습니다. 대신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직접 뵙고 그때 용돈을 드리겠어요. 어머니는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달 받던 재미가 없어지잖아. 그리고 교회에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어머니, 저도 미국에서 제 생활이 있어요. 저축도 해야 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요. 매달 2,000달러씩 보내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알겠다. 우리가 너무 생각이 짧았나 보구나. 미국 생활이 그렇게 빡빡한 줄 몰랐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며칠 더 한국에 머물렀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으셨고 아버지는 괜히 죄송해 하시는 표정이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국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서 자란 미국인이기도 해요. 이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그럼 너는 내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 미국인이라고 생각해? 둘 다예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지만 동시에 미국 문화도 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의 기대와 제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를 미국으로 데리고 온 게 맞았나 싶을 때가 있어.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고민은 안 했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미국으로 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다만 이제는 제가 어른이니까 제 방식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그 대화 이후에 우리 가족 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제게 매달 송금을 기대하지 않으셨고 저도 부담 없이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대신 분기별로 한 번씩 화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을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선물을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부모님 결혼기념일에는 고급 한정식 식사권을, 어버이날에는 건강식품을 보내드리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부모님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매달 받는 돈보다는 가끔씩 받는 깜짝 선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신다고 하셨어요. LA로 돌아온 후 제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달 2,000달러가 제 통장에 남으니까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먼저 제대로 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센터 마니커에 있는 2베드룸 아파트로 옮겼는데 홈오피스도 만들 수 있었고 친구들도 초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미뤄뒀던 치과 치료도 다 받았고 헬스장에도 등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여자친구와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콘서트나 연극 관람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기대했던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저를 미국에서 성공한 아들로 보고 싶어 하셨지만 정작 제 현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가족 간에도 솔직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배려한다고 진실을 숨기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3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돈으로 집 계약금도 모을 수 있었을 텐데, 투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도 더 확실해졌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모두를 존중하지만 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미래를 위한 투자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부모님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매달 돈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대화의 주제도 다양해졌죠. 돈 이야기만 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서로의 일상이나 취미, 건강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어머니는 요즘 요가를 배우신다고 하시고 아버지는 등산을 다니신다고 하세요. 저도 제 회사 일이나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요. 이런 대화가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부모님을 LA로 초대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사는 아파트에 머무르시면서 제 일상을 직접 보실 수 있게 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시고 많이 놀라셨어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줄 몰랐어. 그리고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줄도 몰랐고. 특히 어머니는 제가 장을 보는 모습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미국 마트에서 한국 식재료를 사려면 가격이 한국의 2배는 되거든요. 김치 한 포기가 $8야. 이거 한국 돈으로 10,000원이 넘네. 그제서야 부모님이 제 현실을 이해하게 되신 것 같았어요. LA에 계시는 동안 부모님과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할리우드도 가보시고 비치에서 산책도 하시고 한국타운의 맛집들도 함께 가봤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다. 여기서 혼자 살면서 우리한테까지 돈을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머니도 덧붙이셨죠. 미안하다, 아들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부모님이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제 저는 미국에서 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집을 사려고 다운페이먼트를 모으고 있고 401k 투자도 늘렸어요. 그리고 MBA 과정에 지원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매달 $2,000가 절약되면서 가능해진 일들이에요. 물론 부모님을 잊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분기별로 $500 정도씩은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여유가 있을 때 제 방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한국계 미국인 2세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와 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솔직한 소통이라는 걸요. 서로를 배려한다고 진실을 숨기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화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다른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달 $3,000씩 보내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부모님 의료비 때문에 자기 집 사는 걸 포기했다고 해요. 물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희생해야 한다면 그게 정말 옳은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 간에도 경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2세로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문화를 존중하되 미국에서의 현실도 고려한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솔직한 대화를 권하고 싶다는 거예요. 서로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현실적인 선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매달 $2,000를 보내지 않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됐고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부모님은 교회에서 자식 자랑을 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매달 얼마를 보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살면서 자기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저는 이런 자랑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